브리핑이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중요한 사건 사고 소식을 이연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뭡니까? 네, 홍정욱 전 의원의 딸이 마약을 밀반입하려다가 긴급 체포된 사건 어제 많이 보도가 됐었죠. 그렇죠. 홍 전 의원 딸 홍모 양은 하와이 공항에서 인천공항까지 마약을 숨긴 이 가방을 싣고 이동하다가 세관에 적발이 됐습니다. 홍 양은 해외에서 변종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홍 양을 인계받은 검찰은 곧바로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이걸 놓고 홍 양 나이가 만 18세인 미성년자라는 부분을 고려할 때 의외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최근 CJ그룹의 장남 등 유력 인사 마약 수사 관련해서 검찰의 봐주기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다시 논란이 벌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대응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투약 혐의도 받고 있고 다량의 마약을 소지하고 들어온 혐의도 있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하지 않나 하는 생각했는데 구속영장 기각됐습니다. 맞습니다. 검찰이 홍 양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요.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법원은요. 홍 양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고 초범 그리고 무엇보다 미성년자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각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홍 전 의원의 이 딸이 갖고 들어오던 그 마약은 도대체 어떤 종류들입니까? 네, 일단은 그 홍 양의 가방 속에 있던 마약들의 종류를 보면요. 액상대마 카트리지 등 변종 대마가 있고요. 그리고 LSD가 있습니다. 이 LSD는 사실 강력한 환각제로 알려져 있는데 이 환각 효과가 어느 정도냐면요. 코카인의 100배, 필로폰의 300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입안에 넣고 혀로 녹이는 종이 또는 사탕 형태인데 무색, 무미, 무칠라서 사실 단속이 어렵습니다. 액상대마 카트리지라면 아마 담배 피우는 것처럼 이렇게 피울 수 있는 전자담배처럼 생긴 거겠죠? 그런데 최근 마약 사건이 이제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유명인들, 또 유명인들의 자제들 이런 것들이 전체 그 마약 범죄가 어느 수준인지 우선 좀 현황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국내 전체 마약 범죄 어느 수준인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최근 5년간 무려 26.3%나 증가를 했습니다. 같은 기간 마약 압수량도 4.5배 늘어났는데 구체적인 자료를 보면요. 국내 마약 사범은 2014년 9천여 명에서 2018년 12,000여 명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연도별로 압수된 마약 규모도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9만 2천여 그램에서요. 2018년에 41만 4천여 그램으로 급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두 가지 자료를 보면요. 마약 사범도 그리고 또 마약 국내 유통되는 마약 규모도 모두 다 급증했다라는 것이 알 수 있는 자료입니다. 지금 막 속보가 들어와서 잠깐 속보를 전하고 계속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 발표입니다. 이춘재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이 범인이 자기의 범행을 자백했다는 소식이 막 들어왔습니다. 모방 범죄인 8차 범죄를 제외한 9건의 연쇄 살인 사건을 포함해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5건까지 모두 자백을 했다는 소식이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새로 자백한 5건의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는 아직 확인되지는 않아서 확인되는 대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찰은 앞서서 9차, 5차, 7차, 9차 사건의 증거품의 DNA와 이춘재의 DNA가 일치한 점을 근거로 해서 계속 그동안 여죄를 추궁해 왔습니다. 경찰이 일단 지난 1987년, 1989년 수원시 일대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인 사건과의 관련성을 계속 조사해 온 거죠. 경찰은 또 1986년 1차 화성 사건 이전에 화성 일대에서 벌어진 성폭행 사건 7건이 있는데 이것도 이춘재 씨와 관련이 있는지도 계속 조사를 했습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서 부산 교도소를 찾아가 9차례에 걸쳐서 이춘재를 상대로 해서 대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긴급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화성 용의자가 화성 사건 범행을 자백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십시다. 지금 마약 범죄에 대한 현황을 쭉 설명해 주셨는데 그 범죄, 마약 사범들의 유형은 각각 어떻게 됩니까? 네, 마약 사범이라고 해서 다 같지 않습니다. 유형이 다양한데요. 일단 투약이 49%로 가장 많습니다. 인원으로 보면 6천여 명인데요. 그다음은 밀매가 21%, 소지가 8.6%, 밀경 8.1%, 밀수 4.1% 순입니다. 사실 이 마약이 중독성이 강한 마약, 무엇보다도 재활치료 선고를 통해서 치료 감호가 절실하다는 게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치료 감호는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찾아봤더니요. 2014년에 28건이고
심지어 2017년엔 16건, 그리고 2018년에는 29건으로 굉장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요, 검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치료 감호를 통한 재활에 힘써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전문가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찰이 청구하지 않으면 이 사람의 중독이 입증되어도 법원에서는 따로 선고를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도 좀 더 적극적으로 중독이 심각하고 재범의 우려가 좀 더 농후하다라고 보인다면 좀 적극적으로 치료 감호를 청구를 해주시고, 법원도 검찰이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서 치료 감호를 통해서 중독된 마약 사범들에 대해서 재발이 이어지지 않도록 치료적 개입을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본인도 치료 감호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 파멸의 길로 빠지겠지만 네. 또 2차 범죄로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건 검찰이 좀 적극 나서야 되겠군요.